봉준호 감독이 101년 한국 영화 역사뿐만 아니라 92년 오스카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오스카 4관왕을 달성했는데요. 이 놀라운 소식, 미국 현지 연결은 물론 영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한국인 탑승자도 있는 일본 크루즈선에서는 오늘 60명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소식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시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Parasite. Parasite has 6 Academy Award nominations and is the first film not in the English language to win Best Picture, winning 4 Oscars tonight. 네, 방금 들으셨다시피 오스카 역사상 외국어로 된 영화로서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작품입니다. 기생충. 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소식입니다. 아카데미 4관왕이란 쾌거를 이뤘는데요. 우리만큼 미국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영화를 상징하는 곳이죠. 할리우드에 계신 윤성은 영화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LA 시간으로는 사실 새벽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취재차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는 기자간담회가 막 끝난 그 네. 런던 호텔에 있고요. 네,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각본상 발표부터 해서 마지막에 이제 작품상이 발표가 되잖아요. 야, 작품상 네. 발표가 났을 때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영화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아는 또 오스카 goes to 하고서는 반응이 네,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네, 일단 처음에 각본상이 발표됐을 때 네. 정말 할리우드가 이제 그 외국어 영화를 배제하지 않고 진짜 좋은 작품, 정말 받을 만한 작품에 상을 주는구나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의 그 분위기도 정말 받을 만한 그 작품에 상을 줬다라는 네. 그런 이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었는데 4관왕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우리 평론가님은 몇 개나 가져갈 걸로 예상하셨어요? 6개 부문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좀 바랐었죠. 사실 2개 정도는 탈 것 같았고, 네네. 3개 받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4개 부문에 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게 작품상을 탔다라는 거는 정말 네. 기가 막힌 사건이라서. 네, 네, 봉준호 그렇습니다. 감독님이 아침까지 술 마신다고 그랬어요. 네. 감독님이 기자간담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제 그 작년 8월부터 그 오스카 그 시상식 레이스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런 레이스를 하면서 수상 소감 같은 걸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다 그 거리가 떨어져서 이제는 결국 남은 거 술 얘기까지 하게 됐다. 그렇게 또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그 네. 수상 소감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봉준호 감독이 또 뭐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 게 재밌는 게 있을까요? 워낙 유머러스하신 분이라서 아주 네. 그 여유 있게 사실 지금 약간 얼떨떨하실 것도 같은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잘 기억이 갑자기 나는 게 없네요. 네. 기억 나시면은 저희 네, 말씀드릴게요. 인터뷰 끝나기 전에 말씀 꼭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4관왕 소식 한국에서는 지금 계속 이 얘기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룰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지 언론들이 가장 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네. 그 이때까지 뭐 화이트 오스카라든가 이렇게 그 오스카상이 가지고 있었던 보수성이나 폐쇄성을 지금 이제 기생충의 그 작품상과 감독상까지 또 네. 각본상까지 다 주면서 뭔가 이제 쇄신하는 그 노력이 보여진 결과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그 아카데미 회원들도 이제 계속 세대 교체가 되고 하면서 변화의 그 어떤 기점에 서 있는데 그 기생충이 완전히 그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스카의 오명을 씻어준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작품이 됐죠. 네. 근데 그 작품이 뭐 그냥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네. 이 작품이 정말 수상할 자격은 충분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그 오스카상의 정체성은 상당히 뭐 외국어 영화상이나 이런 외국어로 만든 영화에 대한 그런 어떤 편견이나 또 폐쇄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좀 궁금해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런 어떤 불신을 좀 씻어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미국에서 영화 기생충 아직 상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네. 관객이 몰렸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생충이 지금 여기는 보통 이제 관객 수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이제 매출액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매출액 순위가 외국어로 된 영화 개봉작들 중에 지금 6위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개봉한 지금까지 개봉한 외국어 영화 중에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뭐 작품상까지 탔으니까 더 가겠네요.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영관이 원래 이제 기생충이 택한 그 배급 방식이 아주 작은 몇 개의 상영관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을 택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숫자가 한 이제 1000개 정도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개봉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상당히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봉준호 감독 그리고 배우들 뭐 일단 시상식이 끝나고 사실 그런 다음에 만찬 있잖아요. 파티. 네. 파리 참석하고 있을까요? 어디쯤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네, 아마 지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 오스카까지 오는데 또 오스카상을 수상할 때까지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카데미 회원들 이런 그 또 스태프들도 배우들과 함께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생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영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부재의 기억. 이게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한 것이죠.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었는데 아쉽게도 수상은 못했지만 참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시상식에 함께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정말 기생충 한 편이 아니라 이번에 한국 영화가 2편이 동시에 한국 영화 최초로 이제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게 됐었는데 아쉽게도 수상은 불발됐지만 이승준 감독이 그 처음부터 이 영화를 계획할 때부터 그 유가족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영화를 좀 세계에 알리고 싶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좀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단편영 다큐멘터리 부문의 후보에 오르면서 정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 그 어머님 두 분, 단원고 학생 유가족 어머님 두 분이 함께 참석하셔서 또 그 명찰을 또 목에 걸고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자, 평론가님 현지에 계시니까 저희가 좀 생생한 소식을 듣고 싶거든요. 네, 뭐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없으신지. 그 뭐 호텔에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가 그 한국 언론 매체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호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 또 원고도 송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전화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 시상식에 참석한 어떤 스태프들이나 감독님 또 관계자들이 지금은 약간 현실적으로 이게 다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너무나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다들 좀 믿어지지 않는 그런 표정들, 약간 얼떨떨한 그런 표정들을 보였는데요. 이제 아마 오늘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밤새 술을 좀 드시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나요? 와닿지 않을까. 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외신 기자들도 많았을 텐데 무슨 얘기 들으신 건 없으세요? 외신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한국에서는 작품상까지 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와서는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생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반 관객들도 그냥 뭐 햄버거 집에만 들어가도 기생충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작품상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네, 생각을 고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외신 기자들의 경우에도 이 작품이 작품으로 봤을 때는 그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스카의 어떤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과연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심은 있었는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감독상과 작품상까지 수상을 하는 수상을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됐죠. 저는 사실은 재수 없게 들리겠지만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한 번 더 재수 없게 들리겠지만 제가 아침마다 사실 외신을 많이 보거든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전부 해서 본 BBC까지 가디언 다 보는데 봉준호 감독의 패러사이트 기생충이 계속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분위기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스카가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할리우드의 백인 위주로 돌아가는 상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심상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상 결과를 예측하는 많은 그 분석가들이 있는데요. 막판에 사실 1917을 먼저 얘기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기생충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끝까지 그 레이스를 정말 힘차게 이제 가속도를 붙여서 달려간 기생충의 힘인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늦은 밤인데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하시고 기뻐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빨리 주무시고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 연결해서 LA 현지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수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참 기분 좋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는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을 쭉 들으면서 감독상 수상 소감 들으면서 봉준호 감독 정말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준비한 그 수상 소감이 정말 대단했어요. 마틴 스콜세지는 준비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준비한 것 같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는 이 마틴 스콜세지 그 말을 감명 깊게 받아들였다. 항상 가슴에 새겼다. 이걸 준비했겠죠. 계획이 다 있었어요.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퀸틴 I love you라고 외치는 이런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영어로 했던 유일한 소감 아침까지 술 마실 준비가 돼 있다. 였는데 그러게요.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방송만 아니었으면 저도 아침까지 술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비행기 타고 바로 비행기는 못 타고요.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기생충 틀어놓고 우리끼리 그냥.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텍사스 전기토로 5등분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영화 있잖아요. 텍사스 전기토 살인 사건. 맞아요. 무슨 의미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영화 중에 하나니까 얘기를 한 건지 사실은 그랬는데 하여튼 원래 봉준호 감독 유머 감독이 많잖아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수상 소감도 역시 멋지구나. 디테일이야. 너무 좋았어요. 저는 난리 났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죠 그냥. 상을 받은 사람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봉준호 감독 비롯해서 우리 배우들이 올라가서 상 받으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백인 감독, 백인 배우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배우랑 감독이 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시아계 감독으로는 이한 감독밖에 사실은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인도는 아시아가 아니니까 그렇죠. 인도계는 빼고 일단. 그래서 그리고 사실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인 거고 이한 감독도 본인의 영화는 사실 영어로 만들었었거든요. 맞아요. 할리우드 자본에. 그래서 이번 경우가 정말로 특별하면서도 매우 감동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계속 그냥 이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전달해야 되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우한 일대 남은 교민 그리고 유학생을 수송하기 위해서 제3차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는데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는 교민들의 중국 국적 가족이 탑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중국인 가족이 탑승할 수 있게 됐는데요. 탑승 가능자는 한국인 국적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입니다. 3차 귀국자는 15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륙 전에 착륙 후에 검역을 거쳐서 교민들과 중국인 가족들이 거주할 장소는 경기도 이천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14일 동안 격리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 이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일단 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같이 네네.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특별 입국 절차를 따로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휴대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깔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가 진단 앱이라는 네. 건데 입국자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 10시쯤에 이제 그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죠. 네네. 여기에 앱에다가 자기의 체온을 이제 입력하라.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 혹시 입력하라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불응을 하면 이 경찰에서 위치 추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14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이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불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물론 이제 본인도 측정을 네, 해가서 그렇죠. 이거를 추이를 봐야겠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네네. 이걸 만든 앱이다라고 네. 보시네요. 그 이전에는 이제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지금 추적이 안 된다 행방이 네네. 좀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들어오는 사람마다 일단 뭐 특별로 따로 입국 심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좀 더 나아간 조치로 어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큰 뉴스가 주말에 있었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를 하기로 했고 공식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황교안 대표 일정을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그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파란색 예비후보 점퍼를 입고 네네. 뭐 아침 7시부터 지하철 동묘역 앞에서 유권자들 만났는데요. 뭐 안녕하세요. 예비후보라니까 좀 낯설다. 그죠? 좀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네. 좀 어색하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좀 예비후보는 조금 뭐 안녕하세요 이낙연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요. 뭐 악수를 청한 네. 사람 있으면 악수를 하고 일부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도 응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종로구민회관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찾아서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종로 사무실에 또 따뜻한 종로 따뜻한 사람 이낙연이란 현수막도 내걸었는데요. 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역 조직을 책임졌던 뭐 고병국 서울시 의원이 이 전 총리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기로 해서 네네. 또 지역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받을 수가 있었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 이 전 총리 측이 기자들이 모인 메신저 방에 대화방에 어제 현장에서 여고생들이 소리 지르는 영상이 있는 분은 연락을 부탁한다. 이런 부탁을 좀 올렸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그러니까 어제 사직동 거리에서 네. 여고생들이 이 전 총리를 보고 이낙연이다라면서 반갑게 맞이했거든요. 네. 혹시 그 영상이 있으면 사용하겠다. 영상 구합니다. 네, 구합니다. 그런 것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황교안 대표는 어느 쪽으로 갔나요? 뭐 역시 종로 이제 시장에 네. 가서 시장을 좀 돌았는데 네네. 이 행동들이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됐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원래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뭐 당직자들하고 쭉 네. 이제 시장을 좀 돌았는데 가다가 이제 떡볶이 가게 앞에서 좀 멈춰섰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정치인들이 뭐 선거 기간 그쵸. 동안 뭐 늘 떡볶이랑 어묵을 먹는데 떡볶이 집에 가서 이 떡볶이를 서서 먹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고 또 떡볶이는 입으로 먹는 거죠. 그렇죠. 서서 먹는 거. 무슨 그리고 얘기야 이게. 그 떡볶이를 찍어 먹는 그 이쑤시개 같은 꼬치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꼬치를 젓가락처럼 사용하는 모습이라든지. 안 드셔보셨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자들이 어묵도 좀 드셔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황교안 대표가 이 간장 바르는 붓 있잖아요. 네네. 어묵에. 이건 어떻게 먹는 거죠?라고 물어보기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종로 상가 쪽을 이제 쭉 돌아다니다가 이 중국집 앞에 갑자기 딱 서서 여긴 복덕방인가요?라고 묻는. 왜 중국집 앞에서 왜 복덕방 얘기를 하세요? 여기 차돌짬뽕 막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복덕방이냐고 물어봐가지고. 근데 네. 이 그 정치인들이 시장에 네네.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 약간 서민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들 하는데. 뭐 헛갈릴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찍으려고, 예. 교통카드를 왼쪽으로 찍어가지고. 네. 옛날 레전드는 그거죠. 70원. 70원. 네.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이거는. 네. 그 버스비 정몽준 네. 당시 버스비가 70원이라고 요새 대답을 하는 바람에. 얼마지? 70원인가? 근데 다음에 이제 교통카드를 들고 왔는데 그것도 청소년용을 들고 와가지고 한 번 더 논란이 된 적이 레전드라고 있었어요. 볼 수 있죠. 네, 참. 근데 뭐 한 번쯤은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이런 때를 통해 갖고 이런 삶을 전혀 모르는구나라는 걸 또 우리가 알게 돼서 약간은 씁쓸할 때도 있는데 우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프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빅뉴스 유승민 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보수 측에서의 합당 이게 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혁신통합위원회 네. 그 당을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는데요. 거기서 당 이름을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통합신당이라고 결정했는데 대만 붙였네. 예전에 그 대통합민주신당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당 이름을 뭐 한국당과 세부사당에서 각각 뭐 추인을 받는 절차를 걸친 다음에 네. 16일에 이 당을 좀 띄우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유승민 세보수당 의원이 자신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당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좀 급물살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든 보수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문제는 이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거냐. 국민들이 보고 정말 바뀐 모습으로 개혁 보수로 새로운 보수로 통합이 되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내용은 떠나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통합이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친박이나 당내 상황은 좀 봐야겠지만은 형식적으로 봐서는 되고 있다. 이 뭐 유승민 의원 거취가 아마 좀 많이 고민스러웠을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단일 정당이 돼서 대구에 출마하면 뭐 당선되는 데는 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였는데 다만 유승민 의원을 만약에 뭐 통합신당이 공천을 한다는 것만으로 이 당내에 있는 친박 세력들의 좀 굉장한 좀 불만을 끌어낼 수 있는 네네.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거고 이렇게 되면 고비를 하나 좀 넘은 셈이니까. 그렇죠. 뭐 이제 김무성 의원은 또 이제 호남 출마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탄핵 찬성파들이 뭐 우리가 희생할게 좀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 통합을 넘어가는 데는 조금 부드러운 윤활유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이 되더라도 그렇다면 이 당내 친박 세력들이 과연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로 끝낼 것이냐라는 게 또 하나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뭘 또 바랄까요? 뭐 새로운 보수당의 다른 정치인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유승민계 의원들도 있는 거고, 네. 이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하는 것만으로 이 탄핵 강을 그 유승민 의원의 말처럼 그냥 건널 것이냐,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선거나 아니면 통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돌아보고 지휘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봐야 되겠는데, 아까 뭐 어묵 얘기도 했지만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또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도 앞으로 뭐 통합 과정을 넘어서 총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아까 그 어묵 얘기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신이 이제 성균관대학교 모교 그 부근에 왔으니까 학창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기억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80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으로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사태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종로에 있는 특히 호남 향후에나 그 호남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 그 지역 주민들하고 또 이분 표심에 어떤 작용할지 이게 좀 관건은 좀 보이고요. 네네. 이게 전국 선거를 종로에서 시작해서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또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 광주 서구갑 지역구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5.18에 대한 천박한 역사의식의 발로다. 광주 시민과 5월 영령들의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우리가 오스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서울타임즈 국내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 캐스터님도 오늘 신나셨죠? 네. 다들 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작품상 후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기생충이 상을 받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뭐 1917도 그렇고요. 아이리시맨도 그렇고 조커도 그렇고. 되게 익히 많이 받았던 그렇죠.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기생충은 굉장히 계급 간 갈등을 새롭게 풀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새로운 것들에 대한 상을 주는 해가 아닌가. 그래미 시상식도 그랬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론가스럽게 말씀을 하니까 새롭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국 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10일 0시 현재 중국 전국 31개 성에서 누적 확진자가 4만 171명, 사망자가 908명으로 집계됐어요. 그래서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3,062명, 사망자가 97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네, 신규 사망자 수가 7일과 8일에 80명을 넘어섰는데 9일에 처음으로 90명을 돌파했는데 또다시 97명을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위중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2003년 사스 때 전 세계 사망자 수가 774명이었는데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폭은 더 커지고 있는데 네네.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머금한 것이 아니냐, 네. 진정세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경우는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한 지난 3일에 3,235명을 기록한 네. 뒤에 7일까지는 매일 3,000명을 넘었어요. 근데 8일에 2,600명대로 줄어들었다가 9일에 잠깐 다시 3,062명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아무튼 증가폭이 하루 3,000명 안팎에서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마이크 라이언 긴급 대응 팀장은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나타냈다라면서 통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확진자 수가 감소한 건 아니고 증가세 정체라는 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검사해야 될 의심 환자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네. 근데 후베이를 뺀 나머지 중국 지역의 신규 확진자도 지금 엿새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까지 처음으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달 말에 정점을 찍은 뒤에 진정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긴 한데 문제는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고 직장으로 대거 복귀를 했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아마도 감염자가 또다시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계속 있습니다. 긴장하고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싱가포르 컨퍼런스 네. 뭐 별로 관심이 전혀 없는 네네. 컨퍼런스인데 지금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벌써 한국에서만도 2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17번째, 네. 19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죠. 외국에서도 이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다녀가신 분들 중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수포 전파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싱가포르 컨퍼런스가 지난달 네. 16일에서 23일에 열렸거든요. 네네. 의료기기 관련 비즈니스 회의였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확진자가 지금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녀갔던 사람들이 유럽과 한국 등에 이제 전파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래서 사스 때도 홍콩을 거쳐서 각국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했던 슈퍼 전파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차 감염자가 지금 프랑스의 스키 리조트에 놀러 갔던 영국인 남성에게서 이제 전염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갔다가 프랑스 스키 리조트에 갔거든요. 네. 이 영국인 남성이. 근데 영국의 3번째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서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9살 아이 등 5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8일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성을 통한 유럽 내 확진자가 7명이나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인 참석자와 동석해서 뷔페를 먹었던 말레이시아인 있었잖아요. 네네. 그분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귀국한 뒤에 가족 2명에게 2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가 전파된 나라가 지금 5개국으로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군요. 포함해서. 그래서 슈퍼 전파자에 대한 두려움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또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 확산 상황 그리고 뭐 대응 상황 이런 거를 이제 고발을 해온 시민 기자가 한 분 있거든요. 네. 천추스라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난 6일부터 실종 상태라고 네, CNN에서 보도가 나왔다고요? 끊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변호사 출신의 시민 기자였는데 우한에 봉쇄령이 내려진 지난달 24일에 우한에 도착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병원, 장례식장, 임시 격리 병동을 돌아보고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해서 실상을 알려왔습니다. 근데 안전을 염려해서 친구들과 가족이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전화를 6일 저녁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족에게는 강제 격리에 들어갔다 이런 경찰의 통보가 오긴 했지만 그 이상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확산을 처음 알렸던 의사 리원양 씨가 사망을 네네. 해서 중국인들의 분노가 좀 세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당에 지금 천추수 기자까지 실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판 트위터죠. 웨이보에서 네네.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중국이 지금 이것 때문에 뭐 국내적으로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뉴햄셔 프라이머리가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아침 정도에는 12일, 이제 네.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아이오와 코커스 투표 재확인이 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3일에 열렸는데 이제 네. 왔습니다. 근데 이
뭐 부티지지 사우스밴드 시장이 일단은 1위. 네. 근데 그 0.09% 차이?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작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승리를 네네. 했는데 그래서 대의원 14명을 확보하면서 일단 아이오와주에서는 1위에 올라섰어요. 네, 2명 차이 나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 2명 차이 날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등이 워런 상원 의원인데 네. 8명, 바이든 전 부통령이 4위로 6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 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재확인 결과 일부 선거구에서 뭐 표 환산, 집계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투표 결과가 수정된 곳도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기존의 투표 결과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네. 사실 첫 번째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일단. 네. 근데 이제 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원하면은 좀 앞으로 당기고 그래서 아이오와가 코커스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앞으로 쭉 당겨서 첫 번째로 사실상 이제 경선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뭐가 좋냐면 너무나 많은 세계 언론의 관심이 거기로 쏟아지고 그럼요. 언론사 기자들도 거길 다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취재하느라고 숙박도 하고 뭐 레스토랑도 가고 그러니까는 나름 경제적으로 네. 이득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체로 미국 여행을 간다 그러면 뭐 뉴욕이나 뭐 LA나 이런 대도시 네. 뭐 가는데 아직 아이오와를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 측에서 이게 상당히 짭짤했는데 네. 지금 이게 막 코커스 방식에 문제가 생기고 뭐 노이즈가 나오니까 네. 이 코커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오와에서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1차 투표, 2차 투표 하잖아요. 네. 근데 1차 투표에서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들을 다른 후보자에게 이제 투표를 하도록 하는데 그 방식이 진행 요원이 손팻말 뒤에 모인 숫자를 세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 기록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약간 주먹구구식이고 그렇죠. 너무 아마추어식인 선거를 지금 이 시대에 원래 코커스가 그렇거든요. 2020년에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사실.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게 잘 됐으면 지금까지는 네.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혼란에 빠지면서 지금 코커스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는 다른 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2일에 여는 네바다주는 원래는 아이오와주랑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계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바다 있고 그리고서 이제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하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현지 시간 11일 뉴햄프셔 주에서 다음 경선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사실 샌더스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서가던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주인 버몬트에서 가깝기 네. 때문에 또 인기도 많았는데 사실 그래서 샌더스하고 바이든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고 뭐 어떻게 1, 2위는 아니지만 1위가 샌더스, 네네. 2위가 바이든 뭐 이랬는데 지금 뭐 부티지지가 쭉 올라왔다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네네.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샌더스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고 부티지지 전 시장이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2%포인트 정도 이 차로 지금 네네. 조사 결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부통령이 지금 여기서도 4위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질 텐데. 위기론이 지금 커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NN은 부티지지 시장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그래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하락세와 그게 맞물려 있는데 중도층, 노년층에서 부티지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부티지지 전 시장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극심해지고 있다. 극심해지고 있죠. 네. 희한한 게 노년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보면은 아들 삼고 싶고 사위 삼고 네, 싶은 네. 그런 스타일이라서 네. 아 근데 사위는 삼기가 힘든 네. 그런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3부에서는요.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권의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강유정 영화평론가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광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인 영화평론가인 제이슨 베이셔스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수상은 실패했지만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 부분에 후보로 오른 영화 부지의 기억 감병석 프로듀서와 연결을 해서 현재 심경 그리고 시상식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준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